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내렸다가 마치 비처럼 오기도 하다가도 다시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네요. 저는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반찬거리하고 게 사료하고 또 개들 간식용으로 뒷고기하고 돼지갈비뼈도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개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이런 날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난로불 피워놓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면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이런 기분 좋은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개들하고 부엌에서 난로를 피우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눈이나 바람이 좀 그쳐서 개들하고 바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다가 비가 내리다가 이러니까 눈이 오히려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범인은 눈에서 뒹구는 것이 저렇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가람이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가람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람이를 생각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중성화 수술은 한번 하고 나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하면은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언젠가는 하면 되는데 일단 한번 해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산이하고 가람이는 제가 정말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진돗개들로 이 녀석들만의 특성과 혈통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큽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개가 좋은 개다, 그렇지 않은 개다라고 판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생긴 모양이나 혈통서만 보고 좋은 개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 개가 좋은 개인지 그렇지 못한 개인지는 검증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가람이가 산에서 사냥 중에 갑자기 산통을 겪고 새끼를 낳았지만 불행히도 새끼들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모두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몇몇 분들이 가람이의 중성화 수술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람이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진돗개라고 하는 개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붕어빵틀에서 찍어낸 것과 같습니다. 진돗개는 그러한 형태의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진돗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진돗개도 좀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가져가야 세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개들은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진돗개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와서 이런 개의 자견을 자기가 분양받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개를 번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브리딩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개, 진돗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형태의 진돗개도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돗개에 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로 진돗개를 키워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한 진돗개라 할지라도 그 견주가 키우는 스타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옷을 입히고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 있고, 또 마당에서 1m 목줄에서 묶어서 제대로 산책도 안 시켜주고 키우는 그런 진돗개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자유롭게 방사에서 키우는 진돗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을 키워보면은요, 모양은 다 똑같은 진돗개인데 그 특성과 기질은 전혀 다른 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성화 수술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고, 또 이런 개들이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가라미와 사니가 훌륭한 진돗개로서 그 특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저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저한테 개를 막 키운다고 합니다. 개를 그렇게 막 키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충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런 소리 안 듣고 또 개를 방사해서 안 키우고 싶습니다. 방사해서 키우는 게 막 키우는 게 아닙니다. 훨씬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진돗개를 방사해서 키울 때는 항상 위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방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개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방식이지만은, 진돗개와 같이 이렇게 사냥 본능이 워낙 강한 개들은, 특히 이런 시골과 같은 데서는 주변에 염소나 고양이나 닭들을 물어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그게 민폐가 되고 그때는 이웃과 이런 불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주변에 축산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임신한 소가 유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또 도시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시골에는 돌아다니는 마을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개하고 교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원치 않는 새끼가 태어나면은 이거는 관리와 책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나갔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유박 비료나 야생 동물에 의한 질병에 노출될 피해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개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과 목줄 없이 다니다가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서 외딴 곳으로 가버리거나, 그러다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산에서 방사를 해서 키울 때는 요즘 시골에는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이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올무나 덫을 많이 놓아 놓습니다. 이런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방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방사를 하느냐? 이 녀석들이 민가로는 또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누가 불러도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사내 같은 경우에는 산을 태우면은 얘가 한 10km 정도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줄을 합니다. 나머지 녀석들은 아무리 멀리 가도
한 1km 이내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를 하는 겁니다. 방사를 하는 게 하고 안 한 게 하고, 그리고 또 산을 태운 게 하고 안 태운 게 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진돗개를 키워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범이하고 지금 다미가 아직까지 복귀를 안 하네요. 저기 범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미는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다미도 뭐 바로 올 겁니다. 사냥성이 좋은 개들은 무리를 지어서 수색을 하고 추적을 하고 사냥을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복귀가 돼야 됩니다. 항상 1km 이내에 있다가도 복귀를 했다가 다시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그게 좋은 개입니다. 그리고 사냥성이 있는 개들은 보면은요, 개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써야 될 때 집중 몰입할 줄 압니다. 얘들은. 범이, 범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요즘 시대에 뭐 사냥성인이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제가 어차피 뭐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진돗개들도 저는 좀 그래도 자연미가 있고 야생성이 살아있는 원종에 가까운 개를 키우고 싶지, 너무 화초같이 오냐오냐 하고 예쁘게만 키우는 그런 스타일은 제가 추구하는 진돗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산이 저 뒷다리 한번 보십시오. 이 대퇴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얘는. 산이가 저의 최애견인데 제가 산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이가 수렵성이 매우 좋습니다. 수렵성이 너무 좋다는 게 산이의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진돗개가 운 좋게 고라니 한 마리 잡았다고 그 개를 사냥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산이 같은 경우에는 단독 사냥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개들이 무리 사냥을 할 때는 보통 한 마리가 뭐 고라니를 예를 들자면 고라니를 밑에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개는 옆으로 돌아가요. 예상 도주 경로를 차단해서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고라니가 뛰어오면은 잡습니다. 개가 오소리를 잡는다든지 고라니를 잡는다든지 대부분 이런 형태의 사냥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산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길목에서 매복했다가 잡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혼자 끝까지 출적을 해서 사냥감과 단독으로 전투를 해서 잡아오는 매우 끈질긴 이런 사냥꾼입니다. 한번 목표를 딱 정하면은 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얘는. 그리고 일반 사냥개들하고 진돗개 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일반 사냥개는 주인의 반경에서 그렇게 멀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10km 떨어진 동네에서 얘가 고라니를 잡아놓고 그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고라니를 잡아놓고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 내한테 이웃에서 다른 마을에서 물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사냥개들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사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개들이 막 짖고 난리가 났는데 산이가 풀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난리. 일반 사냥개들이, 보통 대부분의 개들이 이 멧돼지한테 한번 맞고 나면은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멧돼지하고는 한 150건 정도 되는 멧돼지하고 한 몇 번 안 붙었습니까?
그 지금 지난번에도 그래서 계곡에서 튕겨가지고 다리가 쩔뚝거리고 또 이빨도 하나 부러지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단독으로라도 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개 다칠까봐 위험해서 산이는 제가 따로 이렇게 늘 목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제가 눈이 마주치면은 너무 마음이 짠해서 한 번씩 풀어주는데 뭐 평상시에는 콜이 잘 됩니다. 오라면 잘 오고 하는데 일단 뭔가 냄새를 맡았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생 까는 거죠. 안 듣습니다. 그때는 말을. 그래서 이런 개들은 좀 보존이 되고 좋은 새끼들을 좀 작출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산이하고 가람이 사이에 나온 새끼들이 다 지금 잘 나왔고요. 좋은 내눈박이 암컷 강아지나 아니면 좋은 내눈박이 암컷을 구해서 산이 자견은 한번 작출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이 같은 스타일은 총으로 치자면은 권총이나 기관총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사정거리가 아주 먼 그런 저격용 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를 키우다 보면 부모견이 사냥성이 아주 좋은데 그 새끼들이 기능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저는 좋은 개는 무조건 타고나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혈통수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검정된 부모견에게서 태어난 자견은 뭔가 그런 특성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 다음에는 이 키우는 주인이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개면 뭐합니까? 늘 묶어 놓거나 실내에서만 키우면은 그 개는 그냥 일반 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능이 사장되어 버리는 거죠. 개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이 목줄을 끊으려고 하는데 말려야 되겠습니다. 이놈 안 말리면 순식간에 이거 끊어버립니다. 가람아 이리 와. 범이하고 다미는 오고 있나? 왜 안 오노 이것들? 우리끼리 내려가자. 가자. 개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릴 때 딱 보면은 이 개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대충 아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되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쭉 키우다 보면은 강한 집중력과 집요함을 보이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남달리 운동신경이 발달한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200이 암컷 다미가 어렸을 때 강아지 7마리 중에 가장 민첩하고 산도 잘 타고 운동신경이 제일 좋아서 가람이의 뒤를 이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람이가 내려갔는데 다미가 늦게 왔다고 좀 야단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람이 안 돼? 가자. 다미하고 범이가 아직까지는 뭐 쥐나 새 정도 잡아봤지 아직 사냥을 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성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형이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냥개로서는 어떨는지
체중이 지금 많이 나가요. 얘가 지금 22kg 정도 나가는데 아직 더 자랄 거거든요. 한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인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따르는 개가 참 좋고요. 또 그리고 성격이 너무 사람을 한테 까불고 사람한테 앵겨붙고 이런 게보다는 좀 있는 듯 없는 듯 침착하고 용맹하고 대담한 이런 성격이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컸을 때 큰 동물한테도 과감하게 맞서고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그런 개가 됩니다. 또 사냥을 마친 후에는 주인한테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냥감을 따라갔다가 뭐 며칠씩 안 돌아온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까지는 반드시 개가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진돗개의 사냥성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개를 보는 기준이 다 다르고 개를 키우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를 이해하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이리 와! 이리 와! 제가 요즘 참 슬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유튜브의 댓글이나 또 SNS상의 댓글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각박해졌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상대를 공격을 하고 지시를 하고 참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낭만이 실종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전부 내 편 아니면 적군이고 모든 것을 흑백 논리인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은 서로 존중하면서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참 만나면 반갑습니다. 사람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참 그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